안녕하세요. 12월 4일 토요일 현재 시간은 1시 조금 넘었고 이 영상은 아침에 오픈이 될 것인데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이렇게 희한하죠. 가장 요 전저점 부근 자리 이런 부분일 때는 반드시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조차도 이렇게 3년 내에 3년, 4년 요 중에 가장 낮은 파란 부릉덩이 과매도 영역이 되면 여지없이 누군가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잡주이고 그리고 기술력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믿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속절없이 이런 부분을 줄줄줄 흐르게 되어져 있고요. 가치가 있고 이런 부분은 늘 어떤 의미 있는 이런 자리들은 대부분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우리 식구님들이 아시게 될 팁입니다. 20여 년 동안에 잘은 못해도 경험을 전해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은 반등하게 되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죠. 4,000원 미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하락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라고 그랬었죠. 매도할 의향이 있다. 결국에는 그것이 48% 1,400명의 투표를 하셨고 제 채널의 커뮤니티에 가시면 투표자 수 1,400명 이상이고 52%가 자본이 없어서 그렇지 추매하고 싶다라는 그런 투표를 해주셔서 현재는 어쨌건 4,090원 4,000원대에 안착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여전히 12월 장세는 저는 과히 그렇게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기업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를 볼게요. 지난 11월 30일 국일제지는 105억 원의 3호 시비를 발행해서 현금이 들어오고요. 이제 이번 다음 주 정도에는 이 105억 원에 대한 자금 용도에 대한 부분이 아마 공시로 나올성 싶은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어제 12월 3일 오후 1시 정도에 적자 실적 국일제지 최우식 대표의 무거운 팔걸음이다라고 해서 어찌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를 시사위크의 권정두 기자가 이렇게 내세웠네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제지 올해 실적이 예사롭지 않다. 꾸준했던 매출 성장세가 꺾였을 뿐 아니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며 적자 비상등까지 켜진 모습이다. 2018년 국일제지로 복귀한 뒤에 신소재 그래핀을 앞세워 존재감을 키운 오너 2세 최우식 대표이사가 또 하나의 당면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국일제지, 우리는 제지를 보고서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매출 성장세가 꺾이고 적자를 전환했다. 특수지 및 산업용지 제조업체인 국일제지는 올해 실적에서 뚜렷한 하락세가 포착된다. 우선 올해 3분기까지 연결 기준 66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 중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52억 원에 대비 12.2% 감소한 수치다. 또한 3분기 연결 기준 28억 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전환을 했고 당기 순손익은 48억 원의 순손실로 적자를 이어갔다. 국일제지는 2018년까지만 해도 400억 원대에 머물던 연간 매출액이 2019년 838억 원 대단히 급성장을 하네요. 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지난해 2020년 코로나 시기에 1,000억 원을 돌파한다. 이는 2019년부터 아산공장을 신규 가동한 데 따른 것이었는데 2014년 이후 규모는 작아도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매출 성장세가 꺾이고 적자 수렁에 빠진 모습이다. 근데 갑자기 실적 시즌도 아닌데 이렇게 올해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기업을 조사했는지
갑자기 궁금증이 이렇게 들고요. 이 같은 실적 부진의 배경으로는 우선 지난해 말 발생한 아산공장 화재가 꼽힌다. 또한 원재료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로써 2018년 경영 전면에 복귀한 최호식 대표는 실적 개선의 당면 과제가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 창업주 최영철 회장의 차남인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소령 예편후에 국일제지에 입사했으며 2000년대 초반 대표이사에 오른 바도 있다. 이후 최우식 대표는 2009년 전문 경영인 체제 강화를 이유로 국일제지 대표이사를 내려놓았다가 2018년 5월 전격 복귀했다. 여러분들은 이 밑줄 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젊은 경영인이 2009년 경영하는 분이 전문 경영인 체제 강화를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다. 이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닐런지요? 열린 사고를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2018년 5월 전격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 윤 교수는 2월에 대면적 그래핀의 한국 연구재단에서 한 내용을 논문을 발표를 하지요. 그러면서 5월에 복귀하고 2018년에 11월에 국일 그래핀을 함께 윤순길 교수를 사회이사를 모시면서 새로운 대면적 그래핀 비전사 방식의 기업을 만들죠. 그러면서 2019년 1월에 윤 교수님과 함께 여의도에서 IR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국일제지 대표이사 복귀 후 그는 신소재 그래핀 사업에 뛰어들며 주목을 끌었다. 신사업 추진으로 갈 길 바쁜 와중에 수익성 악화 등 실적 부진까지 겹친 최우식 대표가 어떻게 활로를 개척해 나갈지 주목이 된다. 어떻게 개척하긴요. 국일제지는 사양 산업이 되고 국일 그래핀으로 헤쳐모여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혹자는 국일 그래핀이 나스닥이라든지 코스닥에 상장하면 토사구팽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국일제지의 최우식 대표는 4,100만 주를 가지고 있고요. 자회사를 합병시켜서 다시 분리시켜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오늘 이러한 기사의 내용이 이제 서서히 국일제지는 사활을 걸었다. 제지의 업황은 좋지 않고 앞으로도 좋을 리는 없고 그러나 꿈의 소재, 신소재, 대면적 그래핀 비전사의 세계 유일한 국내와 미국 특허도 보호박 완전히 가지고 있고 원천 개발자 역시 스탁옵션을 드렸고 그러면서 사회이사로 하고 역시 윤성길 교수는 반도체 쪽으로 지속적으로 그래핀 기반의 반도체로 연구 중에 있다. 그리고 윤 교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의 최종의 목표는 반도체 분야다라고 언급을 지난 4월의 과학의 날에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러한 기사도 있고, 이제 국일제지는 국일 그래핀으로서의 사활을 건 그러한 모습, 어쩌면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그러한 국일 그래핀은 현재 최우식 대표가 맡고 있고요. 국일제지는 컨버지에서 영입한 분하고 최우식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고, 오직 국일 그래핀은 최우식 독자적인 홀로 그 대표이사를 수행하면서 그곳에 주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그 기사는 어찌 보면 대단히 안 좋은 기사 같지만 사실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오히려 더 선택과 집중을 그래핀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그러한 기사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저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죠. 선택과 집중이다 그랬고요. 또 하나의 썸네일의 제목은 신용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현재 감소 중에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4,700원대를 저점으로 하고 3일째 적산병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동평균선이 21선까지 4,000원이 안착이 되면서 5일선을 골든크로스 어제 그리고 오늘 또 2%대의 상승을 하면서 4,090원의 장마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50만 6천 주이기 때문에 그 많은 물량이 다 뭐 어디로 사라졌는가요?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 잔고가 더욱더 줄어들었네요. 16,222주, 평균가는 4,06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대차가 7,500주이고 상환은 9,831주, 대차 잔고는 1,360만 주에 해당이 됩니다. 장중의 수급 상황을 보겠습니다. 장중 28,587주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5일째 매수를 하고 기관 투자가 역시 5일째 양쌍끌이로 현재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한번 매도세로 돌아설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다음 주에는 105억 원 시비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 자율공시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의미 있는 자율공시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현재 신용시장은 3.4% 현재가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10만 주나 이렇게 줄어들었죠. 신규로 4만 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14만 7,800주를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죠. 분봉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분봉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2월 1일 이러한 움직임이 요날도 투매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물량이 이제 오늘자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현재 12월 3일 10만 주 줄어든 이제 바야흐로 신용융자 잔고는 434만 9천 주 3.4%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신용시장은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가 바로 이번 목요일 정도의 물량이라고 본다라면 신용잔고는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더 신용잔고가 서서히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제 저점이라고 찍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유의미한 내용이 내년 봄일지 또는 12월에 나올지 기약은 없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공매도 잔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일자 기준으로 제 9위에 랭크되어 있는 국일제지 516만 4천 주, 590만 600만 주에서 서서히 자꾸 줄어들고 있죠.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차 잔고는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3,360만 주 정도로 되어 있고 그러나 신용 잔고도 줄어들고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제지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어차피 첨단 소재로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일제지는 이제 환골탈퇴하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봉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봉이에요. 주봉은 지난해 코로나 시기에 4,000원 잠시 아래했던 부분이 이번에 같은 모습으로 가장 그리고 모멘텀의 보조지표도 파란 부릉덩이가 2017년도에 나왔고 4년 만인가요? 그렇게 되면 1년, 2년, 4년 만에 다시 큰 주봉상의 대바닥의 형성을 하게 되었고 그래핀의 시장에서 나올 그러한 시기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래서 4,000원하고 7,000원의 주봉의 밴드로 이루어지면서 과연 어느 시기에 이 주봉의 이 밴드가 벗어나게 될지 아래로든 위로든 저는 위쪽으로 이 안에 갇혀 있고 이것으로 그리 오래된 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에 돌파하리라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분봉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분봉의 모습이고요. 3,750원, 3,700원, 3,700원대 잡으신 분들을 저는 아주 잘 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바로 4,000원 선입니다. 이것을 가벼운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점들이 저항선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하락을 했던 이런 자리들이 전부 다가 개미들의 무덤이 아니라 누군가는 다 전부 고간에 채워진 그런 흐름의 위치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 장세 다음 주 12월의 두 번째 주가 도래합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다음 주에는 국일제지의 공매도와 대차 프로그램 등 그리고 신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나오게 되고 거래량 또한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 시장이 또 궁금해지는 상황이 되네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일요일에는 내일이죠. 일요일에는 그래핀 배터리 최근에는 그래핀에 대한 이러한 소식들이 자주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핀 배터리의 기반 그리고 시장성 여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부분과 그래핀에 대한 그래핀 배터리에 대한 그러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